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에 비해서 제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실 겁니다. 이거 감기가 좀 세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코하고 목하고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온몸을 누군가가 꽉꽉꽉꽉 때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 토크 칼럼이 좀 늦게 써졌습니다. 1시 넘어서 써졌고요. 자, 그리고 급하게 점심 먹고 와서 증시 토크 영상을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현재 한국 증시가 너무 싸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우연히 시장 밸류에이션이 어느 수준일까 이렇게 이제 자료를 취합해서 저의 이제 자산 배분 전략에 사용되는 이론 현금 비중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요. 자, 그 수준이 한 2008년 또는 2000년 어느 폭락장 중간 그 정도 수준으로 이론 현금 비중이 크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론 현금 비중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시장 밸류에이션이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마치, 우리 가끔씩 보면 전봇대에 붙어 있죠? 자, 메이커, 창고 대방출 폭탄 세일,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끔 저도 창고 대방출 판매하는 데 가보는데요. 와, 정말 좋은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싼 값에 구입하는지 그런 경험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싹스러워요.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옛날 생각들이 하나 둘 떠올랐어요. 자, 일단 떠올랐던 거는 2004년 말과 2005년 초의 기억입니다. 자, 요때 당시는요, 우리나라 증시가 2000년 IT 버블이 깨지고 2003년까지 정말 3년 동안 급등락 장세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이 녹다운돼서 나가 떨어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종합주가지수는 2003년 4년 회복세였지만 스몰캡 코스닥 시장은 2004년 중반까지도 회복하지 못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자, 그때 당시 분위기 그 이전에 IT 버블이 붕괴될 때 워낙 큰 폭의 증시 하락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자, 그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 절친한 정말 뭐라 그러죠? 절친한 친구,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표현을 떠올리려다가 순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자, 성수야, 어디 좋은 종목 어디 없을까 하고 물어보시길래 그때 당시 워낙에 저평가되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게 훼손이 없었던 K모 제약 어떠세요? 관심 가져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요, 시장에는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퍼레벨이 한 3배, 4배, 배당 수익률이 7%를 넘어서 10% 넘어가는 종목들도 허다했고, PBR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0.5 미만인 종목은 그냥 떼글떼글 했습니다. 자, 그 당시 그 K모 제약으로 친구 아버지께서는 배당 수익률로 일단은 은행이자 이상의 성과를 내셨어요. 그런데 2004년 어느 날 그 종목을 모두 매도하셨다고 하시더니 그 자금으로 그때 당시 그 세종시 개발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2의 수도, 그 이슈가 있으면서 충청도 쪽에 땅을 바둑판처럼 나눈 그런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서 땅을 사셨어요.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시죠? 예, 기획부동산입니다. 씁쓸합니다. 이때 생각하면요, 저희 친구하고 얘기하다가도 그때 우리 아버지 왜 그때 그 땅을 사셔가지고 막 이런 이제 친구도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종목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이 1년도 안 돼서 6배가 상승했습니다. 단숨에. 2004년 중후반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K모 제약만 저평가되었던 게 아니고 워낙 그냥 대충 훑어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꾸렸는데 그 중에 제일 화제라는 종목이 그때 당시 워낙 싸다 싶어가지고 아마 그때 제 기억에 1,000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막 사들이는데 갑자기 이게 상하면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사들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단숨에 5배 6배 거의 최종적으로 한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나중에는 제일 화제가 하나 손보로 합병이 됐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그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시장이 얼마나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제가 그때 당시 연구했던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자, 2004년 말 2005년 초에 저평가된 포트폴리오로 100종목을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꾸린 다음에 그냥 1년간 보유하는 그냥 막 포트폴리오입니다. 막 포트폴리오. 우리 막국수처럼 막 묻혀서 먹는 막국수처럼 그냥 막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런데요, 2005년 초에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로 대충 포트폴리오를 꾸려도요, 그때 당시는 기본이 따블이었습니다. 기본이 따블, 분위기 좋으면 따따블. 분위기 아주 좋았죠. 그때 당시 워낙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시기에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포트폴리오는 조금 수익률이 뒤처지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뭐 50%대 제법 높은 수익률이네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요. 그때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의 꼬리는 이어져서요. 2008년 말 2009년 초 금융위기 피크 빵 지나고 난 직후입니다. 뭐 양적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뭐 시장에서는 뭐 불안한 이야기, 뭐 미국이 파산한다, 뭐 유럽 쪽에 위기가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쏟아졌던 때입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 어떤 농객이 종합주가지수가 500포인트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그쪽에 부정적인, 매우 부정적인 그러한 의견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요때 당시도, 자, 얼핏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평가된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러브펀드가 그 시기를 떠올렸겠구나.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팁입니다. 투자 팁. 별표 쫙 하고. 자, 보통 폭락장을 겪고 나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보고 못 판다라는 투자 마인드가 있으시다 보니까 못난이 종목을 고점에서 사서 2008년 같은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 못난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지수가 반토막 날 때 그보다 훨씬 큰 하락,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존버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난 손해보고 못 판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시장에는 더 저평가된 종목들이 기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 이 어떻게 본다면은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나를 속상하게 했던 포트폴리오를 버리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2008년 말 2009년 초에 자,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종목들을 뽑아왔어요. 자, 그랬더니요, 너무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 1년 전인 2007년에는 종목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2008년 말 2009년 초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걸러졌습니다. 그냥 그 고기 많은 연못에 소쿠리를 휙 던져놨더니 막 물고기가 자기들 힘에 이기지 못해서 소쿠리로 막 튀어 올라서 훅 쌓이는 그런 모습 상상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 어떤 물고기 많은 연못에 이렇게 이제 뭐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휘저어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창고 대방출, 폭탄 세일 이런 종목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뭐 배당 수익률 5 내지 10%도 많았었고 뭐 이익가치, 자산가치, 현금 흐름 등등등 뭐 EV, 에비타 등등등 모든 기준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넘쳐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추세는 2011년 여름 유럽 위기 전까지죠. 다이렉트로 상승하면서요. 주가 지수를 훨씬 초과하는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만들게 되고 그 이후에도 저평가된 종목들은 엄청난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주식시장 최근에 2018년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극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리고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 수준의 저평가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위치에서 바로 시장이 저평가되었으니까 반등하느냐? 그것은 꼭 아닙니다. 2000년 초반처럼 몇 년 동안 속썩이고 2005년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자, 지금의 시장이 적어도 뭐랄까 가격 딜을 하는 입장에서 그 싼 가격에 사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사면요. 적어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이유는 비싼 종목을 비싼 가격에 모멘텀이 붙을 때 비싸게 사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그 낙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반등을 할 때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뭐 이론 현금 비중을 계산을 해봤더니 11%로 계산이 됐습니다. 오늘 뭐 증시가 좀 반등했으니까 한 12%까지도 올라갔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요 수준은요 2008년 금융위기가 막 지났을 때 그리고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던 직후에 그 정도 수준의 매우 저평가된 증시입니다. 종목의 풀에 소쿠리를 던지기만 해도 종목들이 뛰어드는 그런 그럴 정도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쌓여있는 그런 시장인 것이죠. 자, 물론 뭐 앞서서 계속 언급드렸습니다만 뭐 이 과정에서 고통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혹은 어떤 투자자는 저의 친구 부친께서 결정하신 것처럼 아우 난 못 참겠다면서 주식 다 팔아서 어떤 고정된 자산으로 투자를 결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주식 투자를 나는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저평가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묵묵히 그 투자의 길을 걸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명품 브랜드들이 창고 대방출로 헐값에 벌어진 이 증시이기 때문입니다. 뭐 유명한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버버리라든가 뭐 에르메스라든가 이런 정품 제품이 창고 대방출로 풀렸는데 그 값이 거의 한 뭐 반값 내지는 3분의 1 값. 그럼 여러분들 안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러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장을 보실 때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자, 이 내일과 모레 이제 주 후반이 되는데요. 자, 이번 주를 보내고 나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세미나가
26일, 27일 연달아 있게 됩니다. 좀 바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 주식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 증시 토크 그리고 증시 토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부탁드립니다만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성공투자 이어가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